네, 안녕하세요. 명의대로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빠집니다. 빠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요. 오늘 시황에 앞서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최근 장세와 연관돼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이라든지 진심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때 상황에서 어떤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단편적인 느낌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런 시류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심이라든지 진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그런 어떤 진실이라든지 진심 사실에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가 깊이 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요새 소위 말하는 김석철 전문가가 좀 뜹니다. 왜 뜨느냐? 그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랐고 오히려 그때는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들, 이야기들. 저도 댓글에 상당히 욕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다들 아시다시피 6, 7월 달에 2차 전지 뒤풀이 파동이다. 조심해라. 적극적으로 팔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개인의 소신이었죠. 그리고 소신이고 제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어떤 팩트에 기반한 어떤 진실이었죠. 진심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와서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그 흐름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맞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 매매입니다. 그때 맞는 건.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도 나중에 맞으면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주식을 살 때 싸게 사서 좀 기다리면 나중에 오른다. 나중에 큰 수익이 난다. 그게 결국 주식 투자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급해요.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리고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고 그때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그게 나중에 가서는 오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라는 얘기는 시장 주변의 상황들이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줬었다라는 점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 반등의 흐름은 큰 의미가 없다. 사실 그저께도 똑같은 그저께도 이제 월요일이죠. 금요일하고 월요일 코스에서 살짝 반등을 줬어요. 근데 반등을 주는 가운데에서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최근에 하락 장세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최근에 이제 저녁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마토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반등의 흐름, 여러분들 또 꼬시는 거다. 여러분들 또 현혹시키는 거다. 팔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빠졌다가 오늘 또 살짝 들었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반등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반등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 나타난 반등의 흐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량이 안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매물 공백에 따른 그냥 많이 빠진 데 따른 어떤 저가 매수 심리에 의한 반등이지 어떤 추세를 전환시키는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에이 모르겠어 그냥 기다리자. 결국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도 접근하면 안 된다. 예컨대 그런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됨에 따라서 에이 기다려보지 했는데 사실은 안 팔고 기다렸다가
금방 10% 20%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현상들 여러분께서 최근에 많이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는데, 손절을 하더라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손절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기다리자. 지금은 여러분들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그 감각이 우선돼야 됩니다. 왜? 지금 시장의 환경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지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히 차근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우리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큰 프레임은 중기 하락 추세다. 제가 여러분들 시황을 할 때 항상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현 장세의 국면이 뭐냐. 어떤 때는 단기 상승 추세 국면이다. 어떤 때는 박스권 국면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락 추세 국면이다. 그러면 그 국면, 즉 전략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프레임을 설정을 했으면은 일단 그 프레임 하에서 어떤 매매 포인트라든지 단기적인 시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추세가 이탈되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은 하락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대응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제 포트폴리오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인버스를 구축해라. 그리고 압축된 개별주, 선별된 종목들, 뭐 가령 최근에 보면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얘네들만 가지고 해라. 그리고 현금을 지켜라. 그죠? 지금은 그 세 가지예요. 어떤 새로운 종목, 어떤 재료가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 그걸 쫓아가다가는요, 여러분들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배경은 결국 뭐냐?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말입니다. 이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 위에 있죠. 33일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11선이 있고 5일선이 있고. 이게요. 주가가 저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간격들이 좁혀져야 돼요. 좁혀진다는 얘기는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반등, 오히려 그 반등의 흐름을 여러분께서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가령 보시면은 차트상에서도 보시면은 지난 월요일 날 살짝 빨간불 주면서 반등 줬는데 다시 금요일 날 밀어버렸죠.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 코스 제가 그 공개 방송 제가 명인들이 복귀하는 지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시장에 살짝 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 다음 날 밀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예측의 구간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 하에서는요 매수 심리보다 불안한 매도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시장의 어떤 매물 압력이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트렌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지금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시장의 구조가 이러하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오늘 반등에 큰 의미는 갖지 말자.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FOMC 이벤트가 되겠죠. 근데 사실 뭐 FOMC 이벤트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어떤 모멘텀 전환을 시킬 만한 큰 이슈거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왜? 지금 그 모멘텀에 의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FOMC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뭡니까?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ECB의 뭐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렸지만은 지금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거의 뻔해요. 일단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는 대체적으로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5.5%면 너무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 더 올리기도 딜레마거든요. 그럼 5.5%에서 더 올리기는 그렇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 동결을 시켜놓고 한번 보는 거죠. 물가의 흐름이라든지 고용 동향의 흐름이라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다지 큰 이슈거리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결국 동결 이후에 FOMC의 멘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근데 그 멘트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미국 시장, 미국 경제 흐름을 우리가 기반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뻔한 거거든요. 지난번 점도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금리는 동결을 하지만은 향후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오픈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은 뭐 이번에 열릴 FOMC 회의 이벤트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 요인은 되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기대해서 어떤 배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즉 중기 하락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접근하는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의 안을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적인 흐름 속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외국인의 흐름, 하나는 신용의 흐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세요. 오늘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리고 예측을 해드렸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용 잔고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많이 이제 쌓여 있을 때 21조. 신용이 뭡니까, 여러분?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빚을 내서 주식을 샀으면 내 돈 1,000만 원 가지고서 2,500만 원을 빚을 내서, 그러니까 내 돈 한 4천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어치를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내 돈 4천만 원에다가 빌려서 6천만 원을 빌려서 1억 원어치를 주식을 샀는데 주가는 계속 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화들짝 놀라고 물량이 튀어나올 것이 신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한 지표가 되냐면은 하락 트렌드에서는 신용 잔고가 얼마나 감소하고 얼마나 많이 털렸느냐에 따라서 단기 저점이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시면은 지난 그 금요일하고 월요일 코스에서요 신용 잔고가 약간 잦아들었어요. 그죠? 보시면은 그랬다가 다시 밀어버리니까 다시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서 제가 이번에 1차 신용 매물 정리, 2차 신용 매물 정리하면서 일단 맥시멈으로는 17조 원대까지는 신용 잔고가 줄 것이다. 근데 사실은 17조가 들어왔어요. 17조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오늘도 살짝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약간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요. 17조 원에서 조금 더 신용 잔고가 털릴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는 오픈시켜 놔야 된다.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공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뭐 공매도 중지를 시키고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공매도에 의한 폭격도 폭격이지만은 신용 잔고가 털리면서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 상황도 우리가 절대 배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걸고서 주식을 샀는데 최근에 뭐 2차 전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렇겠죠.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주가가 밀리니까 신용으로 매수했었던 분들의 경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량을 토해내면서 주가의 하락을 더욱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17조 원대까지 오면서 약간 좀 멈칫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오픈시켜 놓는다는 얘기는 17조 원에서 조금 더 물량이 더 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 금리 3.5%예요. 기준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5.5%예요. 이 구조 하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증시에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넌센스죠. 그죠? 거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106선, 고공권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경기 펀더멘털도 좋지 않은 한국 증시에 배팅을 한다? 물론 주가가 싸다라는 매력도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제가 마이클이고 제가 로버트라면은 저는 지금은 주식을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증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 증시의 어떤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의 위축,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신용잔고의 매도 압력 이런 것들이 수급의 구조를 크게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말입니다. 지난 한 2, 3개월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시장이 그나마 개별주 중심으로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때는요. 고객 예탁금의 기본적인 잔고가 50조 원, 51조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고객 예탁금 수준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47조 원까지 빠졌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의 판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이 빠졌으면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돈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종합주가지수 한 200~300포인트 빠지기 전보다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크게 줄어있다. 한 4조, 5조 정도가 줄어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가 매력을 느끼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깃발 들고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전체적인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종목의 흐름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주식은 말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주식하고 대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받아 안으려고 하세요. 결국은 그게 맞아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거죠. 여전히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떤 고집에 의해서 어떤 소신과 고집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서 여전히 배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소신이 아닌 고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말입니다. 객관적인 판단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급 심리.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이 가격의 하락을 유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는 대응을 한다? 여러분들께서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막 나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얕게 하자라고 했을 때 가령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들고 있지 말고 에코프로에 있는 현금을 좀 빼서 현금을 가지고서 에코프로를 좀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 관점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 지금 뭡니까? 언제든지 지금 사도 되는 거란 말이야. 4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들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포트 전략을 그렇다면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여전히 저는 ETF 인버스, 곱버스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락 트렌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급부의 배팅이 여전히 현재 장세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된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반기에 이제 명의대로 복귀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상반기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막 2차 전지 올라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인버스, 곱버스를요. 그냥 여러분들 자산에 한 10%, 20% 사놓고 한번 연말까지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그때는 긴가민가하고 틀렸다. 저 사람 무슨 2차 전지하고 원수가 전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지나온 상황 속에서는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게 단편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의 추세 전략은 유저하고 그다음에 선발주 중심. 그러니까 선발주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예요? 화장품, 금융, 그죠? 일부 대형주 섹터.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만 가지고 하세요. 이런 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중심으로 제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종목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제 이제 방송 보면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한번 잡아줘 보시면은 자, 코스메카 코리아 지수 막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죠?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얘는 어때요? 안정적인 흐름. 한국 콜마 안정적인 흐름. 자, 이게 뭡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막 터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그 흐름에 배팅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 금융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험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에셋의 경우 보시면은 그죠? 레이스가 전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선택된 종목이라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코리안이라든지 삼성생명.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은 뒤풀이 파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압축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하락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아마 김석철 전문가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은 2차 전지도 그러하거니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이전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 단기 트레이딩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다가 7, 8을 넘어서면서 이거 뒤풀이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들 계속 제가 자동차 뒤풀이 파동 들어갔다. 조심하라. 라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꺼지면서 시세는 하락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최근의 장세의 어떤 기본적인 포인트는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게 추락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의 흐름이라든지 얘네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저점과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바닥이 가까웠다. 기회가 가까웠다. 기회가 오기 전에 내 돈 다 까먹으면 기회를 누가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시장 저점과 바닥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그리고 확인된 흐름에만 시야를 좁혀서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확인된 흐름, 하락 트렌드에서의 확인된 흐름이 뭔지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버스에 대한 추세 전략. 최근에 돈이 막 벌고 있죠. 이 기회에 빌딩 저는 살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빌딩 충분히 삽니다. 왜?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데 그 위기를 잘 잡는 사람, 위기를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 그게 결국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빌딩을 한번 잡자라는, 빌딩을 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다만 시장에 역행하는 흐름, 시장에 순응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추세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던 선별된 핵심주 중심의 대응, 이 포인트를 견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은 저점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확인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서 전체적인 포트 전략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ETF 인버스 고버스 전략, 그 다음에 압축된 현금 포지션, 그 다음에 압축된 종목, 이게 현재 장세 흐름을 이기고 나중에 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무기한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토마토를 통해서 저녁 지금 9시 내지는 10시에서 보통 지금 9시에 했는데 지금 그거는 가변적입니다. 공개 방송을,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딩 사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하락 장세에서 수익 나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